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 뭐 여러 가지 공들, 그 공들이 주는 즐거움이 크죠. 거기에 가장 촉이 밝으신 분들이 이 시간 채워주고 계십니다. 2대1 이성무 스포츠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기자님은 네. 실례지만 혹시 X세대에 속하시나요? X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X세대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겨울 되면 네. 이제 그 연배 지금의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또 이렇게 전후로 있는 분들이 농구의 열기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과거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지금도 농구 뭐 많은 분들이 보고 네네. 계시지만은 농구 대잔치 세대를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요. 서장훈 선수라든지 문경은, 우지원, 네. 뭐 전희철, 현주엽 정말 계속 이름을 맞습니다. 나열해도 뭐 이 방송 시간이 다 끝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들이 활약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 또 방송에서 또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농구가 빨리 좀 르네상스가 와서 그 농구 대잔치 시대의 인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위로 올라가면 한기범, 김유태, 네, 허재, 뭐 이충희, 김현준 네, 정말 유재학, 그 시절이 농구의 전성시대였죠. 맞습니다. 예, 갑자기 라떼는 얘기를 꺼내는 게요. 이제 겨울 스포츠가 예전에는 스포츠가 계절의 성격이 뚜렷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건 조금 약해진 것도 같고 월드컵의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배구입니다. 역시 또 배구도 겨울에 좀 많이 사랑받긴 했었는데요. 여자 배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현대건설이 계속 승리 중인가요? 네, 현대건설이 거의 독주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개막 후 15경기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고 15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16연승. 이게 여자부 프로배구 최다 연승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독주를 이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방송 나온다고 그런지 몰라도 네. 어제 연승 행진이 끝났어요. 네, KGC 인삼공사에게 세트스코어 3대2로 지면서 현대건설의 독주체제 연승 행진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현대건설이 대단한 게 그러면서도 대단한 게 지금 외국인 선수가 야스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 허리 부상으로 어제 못 나왔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 국가대표 선수 또 센터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또 주전 선수가 또 이렇게 빠지면서 부상 공백으로 외국인 선수도 없고 주축 선수가 하나 빠진 상황에서 이다현 선수, 이다현 선수까지 선수. 빠지면서 사실은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게요. 어제 풀세트까지 간 거예요. KGC 인삼공사와. 그러면서 어쨌든 연승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은 와 그래도 현대건설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배구를 좋아하는 배구 팬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 어린 이제 딸 자녀도 이제 10대인데 배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배구에 대한 인기가 높죠. 특히 여자 배구 쪽 김연경 선수 여파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또 관심이 높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사실은 연예인 못지않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사실 외모도 예전에는 운동한다 이러면 외모는 그냥 운동 잘하는 거면 됐지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 연예인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 아는 분들도 그냥 여자 배구 경기장을 경기 안 보고요. 선수들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키도 너무 아주 예쁜 크고 선수들. 정말 아름답고 이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방금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김연경 선수가 사실은 배구 팬덤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가는 경기장마다 거의 뭐 어쩔 때는 진짜 만원 관중이 이럴 때도 있고요. 거의 그 관중이 몰려오면서 굉장히 큰 김연경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여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지금 이제 월드컵 이후에 어떤 후폭풍 때문에 사실 여자 배구가 조금 이제 가려진 감, 좀 덜 알려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도 굉장히 재밌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를 보는 그런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팬들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연경 선수의 인기 뭐 여러 방면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인데 좀 마중물이 되어서 겨울 배구 리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여자 배구에 대한 인기가 프로배구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 복귀하면서 지금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 하위권이었는데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지금 2강을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또 선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배구의 경기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요.
김연경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블록에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 슬로우 모션의 입모양 보는 거 굉장히 그 파이팅은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예. 자, 남자 배구 소식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남자 배구도 대한항공이 지금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8연승을 질주하고 네. 있습니다. 15승 2패.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뭐 시즌 중반까지 이루고 있는데 단 2번밖에 지지 않았고요. 현재 남자부 팀들 가운데는 그래도 대한항공을 어떻게 보면 상대할 만한 팀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캐피탈과의 2강 싸움이 네.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현대캐피탈이 아직은 대한항공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고요. 올 시즌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도 모두 패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대한항공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뭐 대한항공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캐피탈이 얼마나 전력을 끌어올리고 조직력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또 남은 남자부 시리즈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자 배구도 여러 가지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남자 배구 소식 끝에 만학기를 아십니까? 하정화 만학길 정말 그 시대 정말, 그 네. 시대를 아시는 분들은 네. 저희 세대죠. 자, 뭐 한일전 배구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면요 이름이 만학길밖에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자 그만큼 그 시절의 인기만큼 겨울철 실내 스포츠 다시 살아나길 응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조금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자, 해외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드컵이 겨울에 개최되면서 프로리그들이 좀 일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개되는 리그가 있죠. 네, 가장 먼저 유럽 리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재개되는 리그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네.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리그죠. 네. 뭐 거의 뭐 우리나라 K리그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은 그런 예전에도 리그인데. 그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재개가 됩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제 17라운드 경기가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경기가 가장 먼저 열립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브렌트퍼드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많은 팬들이 와, 손흥민 다시 보는 거야? 손흥민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현지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콘테 감독이 어제 이 경기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왜?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토트넘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가 12명이거든요.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리 케인, 발베르테, 뭐 히샬리송, 네. 뭐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골키퍼 위고 요레스 정말 주전 선수들, 그러니까 12명 선수 가지고 베스트 11을 짜도 될 만큼 이 핵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갔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 갔다 오고 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월드컵에 나온 선수는 오늘 경기에 재개되는 첫 경기에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명 전원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결승전이나 좀 위까지 올라갔던 예를 들면은 뭐 위고 유리스 같은 선수 프랑스 대표팀 결승전 뛰었잖아요. 뛰었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통해서 결승전까지 맞습니다. 뛰었고 이반 페리시치 같은 선수 4강까지 뛰었잖아요. 네. 뭐 히샬리송 같은 선수는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아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쪽까지 올라간 선수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를 모두 빼겠다는 건지 네. 손흥민 선수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16강까지 치르고 그리고 좀 다른 선수보다는 일찍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게 안화골절 수술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콘테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경기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나가도 기분 나쁘고 안 나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좀 이왕이면 완전히 네. 컨디션 돌아왔을 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손흥민 빨리 보고 싶어. 또 네. 토트넘 유니폼 입고 뛰는 모습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도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우산장수 소금장수 네. 이런 두 아들을 둔 엄마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16강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16강 대단하거든요. 16강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토트넘 기준에서는 뛰어 이러고 케인 8강까지 가느라 힘들었어 이러면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몸 푸는 장면도 많이 보도가 되고요. 연습 경기 같은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들도 좀 많이 비춰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인가 보죠. 토트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4위에 있거든요. 네. 토트넘이 지금 4위에 있는데
밑에서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이런 팀들이 치고 올라오고 추격하고 있고 있죠. 또 지금 선두인 아스널과 승점 8점 차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승수를 더 쌓아서 네. 선두권 경쟁에 좀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뭐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리그가 재개되고 나서 치르는 경기들이 오늘 뭐 브렌트퍼드를 시작해서 아스톤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이렇게 중위권 팀들이거든요. 네. 브렌트퍼드는 10위, 아스톤 빌라는 12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세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네요. 그러기 이 팀들을 잡고 나서 승점을 쌓아야 선두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돌아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고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 포르투갈 역전 승리골을 넣으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울버햄튼에서는 사실 월드컵 전에는 조금 출전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반전되나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도 오늘 밤 0시 황희찬 선수, 네. 네,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도 오늘 밤 0시 27일 0시에 에버튼과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리그 재개 복귀전을 갖게 됩니다. 네. 이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울버햄튼이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로페티기 감독이라고 예전에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8월에 세비야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 세비야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감독이 또 공교롭게도 울버햄튼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새 감독이 오게 되면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전 기회도 얻어야 되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굉장히 눈을 부르키고 동기부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전 감독이 있을 때는 이제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가지고 네. 계속 벤치에서 있다가 교체로 나가고 이랬었는데 새 감독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전 경쟁에서 주전 자리를 따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 게다가 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월드컵에서 좋은 기운을 갖고 있고 또 울버햄튼 복귀 이후에 지난 21일에 질링엄이라는 팀과 컵대회, 네네. 리그 컵대회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또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팀이 기록했던 두 골을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감독이 온 그런 계기를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주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에버튼과의 경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흥민, 황희찬, 뭐 이강인뿐만 아니라 또 유럽 리그 곳곳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월드컵 이후에 더 주목받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성무 기자님 정말 스포츠 소식 다양하게 전해주시는데 2022년 이제 오늘 저랑은 마지막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2022년 스포츠에서 내가 잊지 못할 한 장면 하나 선정하셔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면보다는 그냥 한 줄씩으로 뭐 좀 스포츠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최고의 사건은 역시 월드컵 16강 진출이죠. 맞아요.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축구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월드컵과 별개로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사건, 이건 뭐 세계 축구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또 올해 2월에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은 올해 2월에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 쇼트트랙의 최민정 또 황대현 선수가 정말 편파 판정을 딛고 금메달을 차지한 사건,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기초 종목의 스타 탄생, 나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그리고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한 모습,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SSG 랜더스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리고 K리그 울산현대가 전북현대의 독주를 깨고 우승한 사건도 올 한 해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장면들을 떠올리면 얼굴 그려지는 선수 있죠. 최민정 선수도 그렇고 우상혁 선수도 높이뛰기도 그렇고 특징이 굉장히 보면 행복해지는 밝은 미소를 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기운 그대로 20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웃음 많은 스포츠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 소식 변함없이 전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